지금 어떤 타이밍인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동안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지금 현재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계속 아파트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서로 어떤 투자 종목을 좀 확대하면서 조합하여 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과 그 타이밍에 맞는 투자 종목의 조합이다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떤 한 그 좀 편견과 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그 투자를 하는 게 지금까지는 아파트 중심이었죠. 아무래도 주거가 그만큼 시대 차익을 좀 남기는 쪽으로 다가왔다라면 의외로 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가격들도 올랐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월이 흐르죠. 이렇게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이 투자 시기에 따라서 가격의 오름과 내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인 것 같아요. 2013년에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2017년 고점 그리고 2018년 2017년 중산부터는 오르는 지역은 오르고 내리는 지역은 내리거나 안 올랐어요. 그래서 양극화라는 그러한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더 오르는 지역은 더 많이 오르고 내리는 지역은 더 내리거나 안 오르는 바람에 앞에 양극화 앞쪽에다가 초양극화라는 말들이 또 신생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 또는 희소성, 그 다음에 투자의 가치성, 개발성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나고 보이는데요. 이제는 많이 오른 지역자다. 강남조차도 뭐 1억에서 2억까지 지금 가격이 떨어지거나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에 대응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어떤 데를 투자를 하려고 보니 투자성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과연 투자를 해서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의 진행이죠. 항상 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죠. 그냥 돈 회수하기도 힘들고 목돈 넣었더니 전셋값이 매매가는 높은데 전셋값이나 월세가 너무 낮아가지고 큰 목돈이 들어가죠. 목돈 들어가고 나면 시간을 많이 기다립니다. 자기가 샀던 시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올랐다고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에 했더니 빌라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을 보고 5억이었던 것이 8억 9억 올랐는데 알고 봤더니 10년 15년 동안 올랐고 이제 올랐더니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그런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의 종목과의 조합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투자 종목을 보시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거용, 업무용, 상업용, 토지, 준부동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쪽을 많이 하겠죠. 다세대나 아파트, 갭 투자를 많이 했고 다세대 같은 경우라든가 단독, 자그마한 것들은 재개발 또는 주택 재건축지에서 많이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으로 보면 오피스, 이제 사무실이죠. 경기가 잘 돌아갈 때는 오피스들이 종종 가격이 오르고 새가 잘 나오죠. 또 업무용으로는 또 공장형 아파트, 요즘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것들도 또 업무 지역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오고 투자처로 많이 모이고 있고요. 오피스텔은 역시 아마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극심한 양극화를 이루는 것 같은데 되는 데는 아주 인기가 좋고요. 안 되는 데는 그냥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분들은 정말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사무용, 업무용의 기능도 있고 주거용으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주거용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또 그냥 사무실 사용하면 주택수에 빠지는 그런 특성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투자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인기가 되는 상업용, 단지 내 상가 그리고 근린 상가, 쇼핑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단지나 상가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단지나 상가도 예를 들어서 500세대 미만인 데는 뭔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 단지 내에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나오기도 좀 건지기 힘들겠죠. 그런데 뭐 1000세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 수익도 나오고 월세도 나오고 또
거기에서 정사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무언가 인건비 정도는 나오는데 요즘 단지 내 상가를 보통 하려면 2, 3천 세대가 좀 넘어야 그래도 좀 수익도 나고 수익률도 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좋다 하면은 가격이 높아가지고 너무 높아서 수익률 저하로 인해서 그렇게 투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상가라든가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근린상가 요즘 많이 인기가 좋지요. 아파트들이 뭐 10,000세대, 20,000세대 들어오고 근린상가 시설이 막 모여있고 백화점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황아리 상권, 황금 상권 형성하게 되는데 요즘 요 근린상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불과 중과세가 없던 시기에는 아파트 같은 걸 투자를 하면 일반 세율로 적용되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좋았다라면 요즘 서울과 같은 40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같은 40개 지역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들어가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을 통해서 뭐 70%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10년 동안에 전세 가격이 또 얼마나 오르겠느냐 내가 투자한 돈을 얼마나 회수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궁금점으로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업용, 업무용, 주거용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과 같이 많이 올라 있고 부동산 규제가 있는 시기에는 전문가들의 꼭 도움을 받아서 좋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토지 한때 우리나라 산업 성장기에 그리고 또 아파트들 많이 늘리고 그린벨트 풀고 택지 개발해서 공급할 때는 토지가 인기가 많이 좋았는데 요즘은 완전히 투자를 하기가 너무 거북한 대상이 돼버렸죠. 토지에는 농지, 임야, 과수원, 그린벨트 풀어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다분히 정책적이고 인구의 어떤 확장과 또 택지 개발을 통해서 산업단지 구성 이런 부분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토지는 많이 벌면 많이 버는데 지금은 이제는 인구가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경기가 좀 많이 침체되고 또 AI 기능이라든가 AI의 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고용 창출보다는 고용 축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토지 투자는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더더욱이 이 부분은 전문가는 물론이거니와 지자체 또는 시, 군, 구, 각 도의 개발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다. 그래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준 부동산이 있죠. 강업권이라든가 어업권, 임목 이런 부분들은 각자 이렇게 일반적 투자기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투자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이런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많이 올랐고 규제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해하면서 가격이 올랐느냐, 개발의 진행이 되느냐, 인구는 어떻게 늘어나느냐, 상권은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런 것들을 맞춰서 그 타이밍에 맞는 투자 종목의 조합을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합은 곧 투자다 이런 말씀 올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